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9.9도 등 6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등 16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50mm가량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면서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남권 신공항 유치 운동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하던 지역 정치권도 어제 모임을 갖고 부산의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여야를 막론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9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도를 넘고 있는 부산의 신공항 유치 운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로부터 부산 지역 동향과 현재 신공항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당선인들은 부산의 마구잡이식 유치 활동이 자칫 MB정부 때처럼 사업 취소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부산 지역 정치권에 대해 유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 영남 지역 5개 시도 정치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당초 계획대로 신공항 일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지역의 합의 파기 우려 동향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정치권은 부산 정치권의 유치 활동에 대해 같은 형태로 맞대응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부산의 행태가 계속해서 도를 넘을 경우 대구, 경북, 울산, 경남 4개 시도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고통이 이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중심을 못 잡으면 뇌신경 축색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신경 축색 손상을 입은 환자는 많지만 이를 정식 치료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바람에 환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3년 전 지하철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외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에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다시피 했지만 원인조차 몰랐습니다. 특별한 처치가 없는 거예요. 처치가 없는데 저는 죽겠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이러다가 죽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들 환자 대부분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의료계나 학계, 심지어 보건당국에서도 뇌신경 축색 손상을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보다 뇌진탕 정도로 치부하다 보니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가 완전히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축색 손상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소송에서 환자 쪽이 이기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에서 지면 그제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고도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송이 들어오면 해주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은 2002년부터 진단이 가능해졌고 해외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보험사의 외면 속에 국내 환자들은 치료에 보험 분쟁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기 때 추모 기간을 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추모 기간에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한 교사를 감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있은 한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추모 기간이 지나자마자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한 고등학교 교사 1명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가 만든 자료에다 교사가 직접 준비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고 신문에 기고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자료나 학생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말씀을 좀 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 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들은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설문은 수행평가 관련이라 했지만 세월호 수업 내용을 묻는 게 대부분이어서 동료 교사들이 거부하자 대신 교육청 장학사 11명을 투입해 강행했습니다. 동의를 구하시고 설문조사를 해주겠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하신 적도 없었고 저희한테 이게 언어를 주고 이런 분위기가 저희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감사를 비난하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양심과 재량에 따른 수업이었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스스로 이웃의 고통에 연민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을 전파하면서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라고 늘 당부를 해요.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더 지나도록 사고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관련 일들은 모두 덮어두려고만 하면서 의혹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어제 부도가 난 골프장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회사가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속보 하나 더 전합니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골프장 법인의 감사 보고서, 땅값과 공사비 등으로 722억 원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당시 사용한 돈은 토지 구입비 139억 원과 공사비 499억 원 등 638억 원으로 84억 원이 더 적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 서류는 우리나라 회계 법인에서 실사와 감사를 모두 거친 서류인데요. 회계 감사를 거친 감사 보고서 상으로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84억 원에 대해서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봐서. 당시 골프장 사무실에는 건설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골프장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자금 나가는 거는 물건 살 때는 이제 그쪽 결제가 없이는 저희가 그 물건을 못 샀거든요. 경영정보실인가 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와요. 저희한테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님 들고 가신 기한 원본을 보내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먼저 봐야 된다고. 또한 골프장 법인 대표는 회생 절차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3년 공매가 진행될 경우 골프장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매수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회원들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정해진 절차 없이 포기했다며 547억 원이나 되는 회원들의 보증금을 안 주고 건설사에 골프장을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우리 그 회생 절차 이걸 해가지고 우리 그 회원들의 어떤 그 회원 입회 보증금을 출자하라는 거는 결국 회원 그 입회 보증금을 그냥 휴지 조각 만들겠다는 의도 그대로죠. 채권단 협의회는 건설사와 골프장 법인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걱정이 많지만 경북의 시군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영천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천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천 최초로 스크린 골프장과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룸을 갖추는 등 고급화를 내걸었습니다. 작년에 1차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약 70%의 영천시에 있는 실수요자와 약 30%의 대구 경북 투자자 수요가 드러난 결과 그 영천 지역의 입지 여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영천 지역에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는 무려 5천 가구에 이릅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경북 도내 다른 시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대구와 동해안을 잇는 길목으로서 지리적 위치와 자체 산업 기반을 키워 도시 인프라를 적극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 동대구 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고 중앙성 복선 전철화와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신설도 이끌어내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정비센터는 물론이고 항공 전자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마공원과 35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메디컬 센터가 영천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또 항공 분야, 또 말산업 분야 이렇게 되면은 신성장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특히 경북 최초 기숙형 공립중학교 개교와 항공의료 분야의 폴리텍 대학과 한민고 유치 그리고 롯데그룹 투자 유치도 영천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영천시의 노력이 인구가 떠나는 농촌 도시에서 인구가 몰려드는 도농복합 도시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대구 동화사에서 봉축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불공의식을 시작으로 봉축 법요식, 관불의식이 진행되고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초파일 등 점등식과 탑돌이가 이루어집니다. 또 동화사 경내에 걸린 10만여 개의 연등과 장엄 등을 활용한 비축제 전시회와 봉축 음악회 등 기념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직장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후배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50여만 원을 사용하고 B씨 명의로 450만 원을 대출받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B씨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2천여만 원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B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공식 임명된 가운데 비정규직 교수노조 경북대 분회가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청와대는 경북대 총장 후보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부 지침대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2번의 선출 절차를 거쳤지만 교육부는 대학 자치와 자율권을 짓밟는 비민주적 행정폭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임 교수 직선제를 넘어 대학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총장 직선제 도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제16회 전국 민속 소싸움 달성대회 본선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달성군청은 오늘 오후 개회식을 열고 무게에 따라 태백, 한강, 백두급 소싸움 본선 16강 경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결승과 결승전은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달성군은 전국의 싸움소 150여 마리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 매일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 가명에서 7, 8월을 제외하고 오늘 10월까지 오늘 같은 매주 토요일 풍속 재연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 가명에서 재연되는 풍속 행사는 수문장 교대 의식과 군사 교련 검열식, 전통 무예 시범, 수문장 거리 행진 등입니다. 또 춤과 노래 등이 함께하는 마당놀이가 열리고 기념사진 촬영과 전통 혼례 절차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국감정원이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2015년 공공기관 정보 3.0 추진 실적평가에서 110여 개 기관 중 3위에 뽑혔습니다. 정부 3.0 실적평가는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일하는 방식 혁신과 기관 간 협업,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 등을 따져 등수를 매기는 것입니다.